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알찬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길을 달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한 여행, 거기에 날씨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는 여행일 겁니다. 청주로 떠난 이번 바이크 투어는 그런 알찬 여행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은 여기저기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흔 속에서 새 생명이 움틉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는 오묘하지만 알고 보면 단순하기도 합니다. 거센 태풍이 부은 다음날 청명한 하늘이 찾아오는 것도 그런 오묘하고도 단순한 이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런 날에는 하루 정도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름답지만 조금은 늦장을 부린 탓에 러시아워에 걸릴 것 같습니다. 아침 러시아워에 걸린다는 건 평일 투어의 일정을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어느 정도는 피해갔지만 천안쯤 와선 러시아워가 시작됩니다. 잠시 고민하다 샛길로 빠져봅니다. 성안천을 낀 길로 달립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이런 길도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마 현지 도로 사정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천안 시내를 빠져나와 러시아어는 아랑곳하지 않는 길과 만납니다. 그 길을 달려 청주로 향합니다. 청주 시내로 들어가기 전 가로수길이 반겨줍니다. 오송과 청주를 잇는 이 가로수길은 플라타너스 나무가 좌우로 길게 늘어서 있어 마치 자연의 의장대가 도열하고 있는 듯한 풍경입니다. 이 길은 중간에 세우고 육교 위로 올라 가로수길의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바이크 위에서 감상하는 걸로 대신하려 합니다. 이런 길을 달리는 기분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어서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이 길은 모래시계에서 최민수 씨가 바이크를 타고 달리던 장면을 찍은 촬영 장소라고 합니다. 청주로 들어가는 시작부터 이런 길을 달리니 이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모르게 좋은 투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로수길을 지나 다음으로 들릴 곳은 부모산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비아동과 지동동에 걸쳐 자리잡은 부모산은 산의 은혜가 부모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 오르는 길에는 산성과 사찰이 있고 정상 부근에는 철탑이 있습니다. 그 아래 산불감시 초소쯤에는 벤치가 둘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도로가 중부고속도로이고 그 옆으로 청주 시내가 펼쳐집니다. 부모산은 청주 시내를 자식처럼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기도 하나 봅니다. 부모산에서 내려가 용화사로 향합니다. 무심천변도로 옆에 자리 잡은 용화사는 약간 독특한 풍경입니다. 진입로가 여느 사찰들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용화사에는 보물 마애불상군이 있습니다. 마애불상군을 잠시 구경하고 무심천변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무심천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 중에서 불교 용어인 무심에서 왔다는 설이 있는데 유래야 어찌됐건 이름도 풍경도 마음에 드는 천입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우암산입니다. 우암산도 부모산과 마찬가지로 산 정상 근처까지 길이 나 있습니다. 방송사 중개소 정문 근처에 바이크를 대놓고 산책로 따라 걸어봅니다. 약간 걸으니 그나마 조망이 나오는 곳이 있긴 한데 나무에 가려 썩 좋은 풍경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걸어서 좋은 곳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오늘은 여기서 돌아갑니다. 다른 곳도 갈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산을 둘러난 길을 따라 달려봅니다. 적당한 와인딩과 한적한 분위기가 꽤나 마음에 드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암산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나오는 게 수암골 전망대입니다.
수암산에서 못 본 풍경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전망데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주 시내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저 앞에는 루프탑 카페도 있는데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주말 저녁이면 사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우암산로를 뒤로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정북동 토성입니다. 문화재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토성 같은 건 별로 발길이 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목이고 풍경이 괜찮아 보여 가봅니다. 한적한 농로를 지나면 이내 주차장이 나옵니다. 왠지 모르게 내리기가 귀찮아 조금 더 달려봅니다. 그리고 갈림길에서 저편을 보니 차라리 그쪽의 풍경이 발길이 끌려 향해 봅니다. 미호천을 낀 이 길은 토성이 내려다 보이는 길입니다. 그늘에 주차를 하고 토성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노란 색깔의 옷으로 갈아입는 대지의 풍경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말해줍니다. 미호천과 토성의 풍경을 감상하고 돌아가려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파란 선이 그려진 이 길은 자전거 도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와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안 그래도 미호천변의 풍경이 마음에 들었는데 겸용도로라니 조금 더 그 풍경을 누려봐야겠습니다. 미호천변길을 따라 달립니다. 좋은 날씨에 이런 길을 달린다는 건 바이크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라면 좁은 길이 신경 쓰일 테고 자전거라면 페달을 밟느냐 오롯이 풍경에 집중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이크라면 그저 스로틀을 당기는 정도의 수고만 해주면 됩니다. 좋은 풍경과 선선한 바람까지 어느 것 하나 즐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호천변의 길이 끝날 때까지 달려보고 싶지만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해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팔결교 삼거리에서 돌려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겉대산입니다.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겉대산은 특이한 이름으로 인상을 남기는 곳입니다. 정상 부근까지 길이 이어져 있어 자동차로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는 길 여기저기 물이 흘러 노면 사정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진창길은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겉대산의 풍경을 감상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오르니 이내에 너른 터가 나옵니다. 그곳에 바이크를 대고 활공장으로 향합니다. 활공장 맞은편엔 봉수대가 있는데 거긴 별다른 조망이 없습니다. 흙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 오르면 활공장 밑에 조그마한 공터가 나옵니다. 청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조망이 펼쳐집니다. 진창길을 감수하고 오를 만한 풍경입니다. 조금 더 올라 활공장으로 가봅니다. 정상석이 있고 옆으로는 정자가 있습니다. 마침 패러글라이딩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주 시내를 구경하다 보니 이내 패러글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직접 하늘을 날며 바라보는 풍경은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보며 시원하게 비행하는 장면을 구경합니다. 패러글라이더도 또 다른 풍경이 되어 납니다. 그렇게 겉대산을 뒤로하고 이곳저곳을 더 둘러봅니다. 오랜만에 들러본 좌구산 천문대는 코로나로 인해 휴업 중이고 예정된 곳인 옥화 구경의 풍경보다는 마침 지나가는 시골 촌부의 라이딩 장면이 더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청주와 작별하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선유동문 계곡입니다. 여름이 온전히 가기 전에 아름다운 계곡에서 쉬고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자리 잡고 있는 선유동 계곡은 처음 가봤을 때부터 인상이 깊이 남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달라져 길도 깨끗하게 포장되었고 주변도 정비되어 무언가 현대식 계곡이 된 듯합니다. 산과 계곡, 기암괴석과 노송이 어우러진 이곳의 풍광은 누구라도 반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곳입니다. 여름 피서철이면 북적이는 사람들로 인해 조금은 정취가 반감되긴 하지만 마침 지금은 평일인데다 날도 서늘해서 물놀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선유구곡의 풍경을 오롯이 혼자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해가 어스름이 넘어갑니다. 지금 선유구곡의 풍경은 옛날 퇴계이항이 이름짓던 그 시절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겠지만 여전히 아름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유동 계곡의 아름다움에 반해 여기서 돌아가려던 계획을 조금 수정해 선유구곡을 경유해 봅니다. 이 길로 관통하면 약간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런 풍경을 보려면 그 정도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내려서 조금 더 구경하고 싶지만 이제 해가 거의 다 진 상태라 그러기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본 것도 많으니 미련 없이 달려갑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연이 품은 도시 청주 그리고 그 자연과 도시를 달려본 라이딩은 나름 알차고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감상하시는 분들도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